2024년 6월 23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돈다방 미쓰리 녹음을 마치고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뒷부분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에 뒷부분이 대박이었네요. 예. 저는 지금 뒷부분을 몇 번을 재방송을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볼 때마다 속 시원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일이 저렇게 진행이 된 거였구나라는 것이 또렷하게 그림이 그려지면서 정의로운 사람은 어떤 표정을 짓고 비겁한 자는 어떤 눈빛을 갖게 되는지가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청문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저는 오늘 방송을 녹음한 다음에도 또 볼 겁니다. 예능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재미있게 볼 줄이야.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6월 24일부터 6월 28일 6월의 실질적인 마지막 주 증시 일정과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인데요. 돈다방 미쓰리를 청취하시는 분들은 지금 어느 지경에까지 왔냐 하면은요. 만약에 어떤 악재가 터져서 그러니까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라든가 아니면 예상치 못했던 어떤 돌발 악재가 탁 튀어나와서 연준이 아이고 이 리스크 너무 위험해. 25bp가 아니라 50bp 금리 인하를 해야겠어. 라는 상황까지 전개돼도 여러분들은 나 그런 시나리오도 알고 있었어. 라는 지경까지 이제 오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점점 맷집이 두툼해지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시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무슨 천공처럼 석유가 나올 거라는 거를 예상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예지력은 없습니다만 워낙 많은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거죠. 야, 인생 살면서 철두철미해야 돼. 아니요. 철두철미가 아니라 철두철미, 철상철학까지 해야 되고 그 사각지대까지 완벽하게 방어를 해야 되는 그게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당하지 않는 방법이며 주식시장에서 내가 꾸준히 오랫동안 버텨오고 더 나아갈 수 있고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시나리오를 특히 좋은 시나리오야 워낙 많은 전문가들이 막 쏟아내지 않습니까? 개뿔도 없는 무슨 정책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예쁘게 포장해서 호재처럼 전달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조심하세요 라는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 수도 별로 안 늘고 하지만 의미 두지 않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으로 돈을 벌 생각이고 그런 생각이 투철하니까 자 국내 증시를 먼저 봐야 될 텐데요. 지난 6월 21일 금요일 코스피는 6월 20일 목요일 2년 5개월 만에 2,800포인트를 회복했으나 금요일 안타깝게도 2,700포인트대로 밀려났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코스피가 세상에 2,800포인트를 회복했어 라는 분위기 속에서도 코스닥은 연중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자, 이게 보여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그 대장주, 그 다음에 세컨주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어떤 테마가 형성이 돼서 대장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대장주가 쫙 올라갑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대장주를 사고 싶은데 이미 가격이 너무 높은 상태, 그리고 너무 급격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약간 좀 겁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테마주 중에 저거 말고 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 없냐? 그래가지고 세컨드 주가 또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이미 대장주는 저 위에 가 있고 2등주는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그 테마가 이슈가 이제 막 소멸된다든가 이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대장주보다 저 멀리 갔던 더 많이 갔던 대장주보다 뒤늦게
올랐던 2등주가 먼저 꼬꾸라집니다. 거기에는 굉장히 오묘하고 중요한 원리가 있지만 그건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하튼 지금 주식시장의 대장주를 코스피라고 본다면 지금 세컨주, 그러니까 2등주는 지금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지금 연중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자, 이게 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돈다방 미쓰리에서 매일 노래를 부르고 있는 여러분, 지금 주식시장은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질적으로 그렇게 좋은 장이 아니에요. 즉 뭔가 힘이 빠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 2750포인트에서 2880포인트.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계속 2800포인트를 노래를 부르다가 지난주 2800포인트 찍는 거를 봤죠. 아, 그래? 그럼 코스피 예상 밴드 더 올려야지 하면서 80포인트를 더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상승 요인은 뭐냐? 완만한 물가 하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준의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 그리고 가장 유치한 한국 기업 실적 호조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얘네 아직 금융권 애들 정신 못 차렸어요. 자, 하락 요인은요. 유럽 의회 우경화 우려에 따른 정치 불안, 그리고 미국의 대선 TV 토론을 하락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리고 있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어쩌면 시장의 호재일 수도 있는, 즉 다시 표현하면 가장 악재일 수는 있지만 지금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금리 인하를 더 앞당길 수 있는 재료, 경기 둔화 우려감을 하락 요인에서 빼버렸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좀 볼게요. 유럽 내에서 국가들이 지금 금리 인하를 하고 있죠. 중국 위안화 관련된 내기, 그다음에 일본 엔화 약세 등 대외 변수가 여전하다. 자, 이게 주는 의미가 뭐냐면 올해 글로벌적으로 국가들이 뭐 총선, 대선, 이 정치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당장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도 4월 10일 총선이 있었습니다. 뭐 물론 그렇게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끼친 건 아니었고, 그리고 각국의 정치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올해 가장 큰 이슈는 미국의 대선이죠.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 이벤트 중에 가장 큰 이벤트는 역시 미국 대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조 바이든 행정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5월 1일 날 금리를 동결하면서 고용지표가 안 좋으면 금리를 인하할 거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야, 니네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이런 오해도 받기 시작했죠. 자, 어쨌든 문제는 이 정치적인 우려가 환율을 지금 계속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주식시장도 사실 지난주 금요일 날 하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 때문이고, 당분간 국내 주식시장의 환율 우려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다 머저리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 입법청문회 보신 것처럼 박정훈 대령 같은 멋있는 해병대가 있는 반면에 임성근 같은, 김기한 같은 찌질한 해병대도 있는 것처럼 모든 전문가들이 머저리 같진 않죠. 여러분, 환율도 출렁거릴 것 같으니까 환율도 좀 보십시오. 이렇게 조언해주는 좋은 전문가들도 있다. 자,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강보합권에 머물 전망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800선 안팎에서 공방전이 예상된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고요. 자, 미국 TV 대선 토론. 보통은 9월에서 10월 달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금 6월 말에 진행된다. 굉장히 이례적으로 좀 빨라지고 있죠. 정당별 대선 후보 확정 절차 이전에 개최된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 많이 그동안 이슈가 됐죠. 그리고 제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어쩌면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리스크가 바로 조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진짜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대선 전이든 아니면 재선이 돼서 새로운 임기가 시작됐을 때 아침에 눈을 떨고 일어났는데 브레이킹 뉴스라고 뜨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숨진 채로 발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악재거든요. 정치적 이슈가 금융시장을 흔들 수 있는. 그래서 이번에 TV 토론회에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을 분명히 트럼프가 집어낼 거다. 그랬을 때 만약에 조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 이상설이 문제가 되면 증시가 좀 흔들릴 거다라고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옛날부터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뭐 특별히 따로 짚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의 8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된다고 해요. 정신 나갔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 차는 2%입니다. 한국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동안에 금리를 올리지 못했어요. 왜? 건설회사들 망할까 봐. 그럼 여러분들은 야 금리 싸니까 좋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거는 굉장히 수준 낮은 생각입니다. 가격 올릴 때 올려야 되고 인플레이션 높을 때 높아야 되고 그 왜 자연의 섭리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자주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연준은 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을 못 잡습니다. 그럼 뭘로 잡느냐? 그동안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제지표가 둔화됐고 그 경제지표 둔화가 인플레이션을 자연스럽게 누그러뜨린다. 이게 그냥 자연의 섭리거든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건설회사들 살리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잡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계속 늘고 있죠. 거기다가 윤석열 정부는 계속적인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지만 그 모든 부담을 누가 지고 있습니까? 금융회사가 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뭐 금융권의 뭐 성과급이 어쩌니 저쩌니 해대면서 금융권을 압박해요. 그런데요, 금융권은 일단 돈을 쥐고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그래서 여차저차 우려가 많지만 갑자기 또 한국은행이 8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된다고 하죠. 정신 나간 소리고요. 정신 나갔다라는 거는 안 할 거라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등신 같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 올해 테마, 뭐 세력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6월 초에 뭐 윤석열이 석유 얘기해서 석유 관련주 뭐 기타 등등 저출산 관련주들이 장중에 들썩들썩 하는데 이제는 증권사들이 대놓고 7월부터 9월까지 라니냐 영향권의 진입이 예상되는데 그러면 대한민국 한반도에 폭염과 폭우가 예상되고 그러면 증시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니냐 관련주, 폭염, 아니면 폭우 관련주, 테마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증권사들이 얘기해요. 증권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 즉 이렇게 테마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지금 주식시장이 저질이라는 거예요.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6월달 FOMC 회의가 끝난 이후로 블랙아웃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은 계속 이어질 거고요. 자, 24일 월요일 6월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지난번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즉 뉴욕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좀 많이 완화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이너스권이라는 거.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도 이번에 5월달 대비는 좀 괜찮지만 여전히 마이너스권이다 이렇게 보여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25일 화요일 5월달 시카고 연방은행 전미 경제활동지수 그리고 4월달 연방주택금융청 주택가격지수입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여러분 주택지표가 발표가 되는데요. 주택지표가 부진할 거예요 라고 얘기했죠. 거기에 부진한 주택지표는 뭐냐면 매매예요. 매매. 신규 착공 건수, 뭐 허가 건수 아니면 뭐 기존 주택 판매 이렇게 매매 자체는 둔화되는데 이번 주에 발표되는 4월 달 거예요, 여러분. 연방주택금융청 주택가격지수는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가격지수는 높게 나올 수 있는데 가격지수가 높다 보니까 신규 주택이며 기존 주택 판매가 둔화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화요일 날 6월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6월달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4월달 연방주택금융청에서 발표되는 주택가격지수만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지수는 물론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는 낙폭을 줄인다. 낙폭이라는 게 뭡니까? 마이너스 16에서 마이너스 9 혹은 마이너스 16에서 이번에 마이너스 5 이 정도로 전월 대비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기준선보다는 아래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그런 경제 지표들이 금리 인하를 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5월 달에 금리 동결하면서 고용 지표가 부진하면 금리 인하할 거예요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막 해대는 것처럼 부진한 경제 지표를 보면서 경기 둔화되는 거 아니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우와 금리 인하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겁니다. 자, 26일 수요일 날 5월달 신규 주택 판매가 발표가 돼요. 그리고 제가 작년 3월달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을 때 여러분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요, 그때 이후로 미국은 해마다 강력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확산되진 않을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 미국이 그러니까 연마다 실시하는 연간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26일 수요일 날 발표가 됩니다. 이거 아마 굉장히 안정적인 것처럼 발표하겠죠. 왜냐하면 올해 미국 대선이 있으니까. 자, 27일 목요일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지난주에 23만 8천 건이 나왔죠. 그 전주에는 24만 건이 넘게 나왔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23만 건 혹은 24만 건 정도 나오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증가폭, 감소폭을 집중해서 봐야 된다. 왜? 기준선은 여전히 30만 건이기 때문에 여유는 있습니다. 단지 얼만큼 빨리 증가하느냐를 우리는 봐야 될 것 같죠. 자, 그리고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되는데 2달 전에 발표됐던 속보치는 1.6%였습니다. 이것도 원래 예상보다 감소된 거였었어요. 그런데 지난달에 발표된 1분기 미국의 잠정치가 1.3% 증가로 나오면서 속보치보다 0.3% 둔화된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뭐였냐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왔었던 거죠. 과연 이번 확정치, 속보치만큼 회복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잠정치 정도로 나오느냐 우리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5월달 내구재 수주가 발표가 되는데 지난 4월달은 전월 대비 0.7% 증가했었다라고 발표했는데 아마 5월달 내구재 수주도 4월 대비 둔화될 가능성 높게 보고 있고요. 5월달 잠전주택 판매 발표되고 6월달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8일 금요일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는데 그 전에 6월달 시카고 연방은행 PMI 지표가 발표가 될 거고요. 6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가 될 거예요. 자, 제가 그랬죠, 여러분. 소비라는 단어, 소비 관련된 심리, 신뢰 이런 지표들 잘 봐야 되는데 주식시장이 영향은 있는데 주식시장이 좋을 때 어느 정도 잘 따라가다가 최근에는 약간 분리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미국이 지금 경제가 둔화되고 있구나. 단 경제 둔화 혹은 더 나아가서 경기 침체란 얘기를 딱 하진 못하고 금리 인하가 될 만큼 그냥 부드럽고 스무스하고 좋게 진행이 되네. 부진한 경제 지표가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 이런 식으로 정신줄 놓은 짓들을 하고 있고요. 자, 5월달 개인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이 발표가 되는데 4월 대비 거의 보합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달에는 3월 대비 0.3% 증가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이 4월 대비 부진하다. 그러니까 둔화됐다라는 게 예상되는 거죠. 전년 대비로는 지난 4월 달에는 2.7% 상승으로 2.7%라고 발표했는데 이번 5월 달에는 2.6%로 전년 동월 대비로도
개인 소비 지출이 둔화되는 모습, 즉 개인 소비 지출은 인플레이션 지표니까 지난 6월 달에 발표된 5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처럼 개인 소비 지출도 둔화되었으니 인플레이션이 완화되고 있는 거고 확실하게 눈에 띄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금리 인하가 더 기정사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를 하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화되는 이유 경기 둔화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지금 전문가들은 단순히 소비자 물가 지표가 완화되고 개인 소비 지출이 완화가 되니까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를 해도 돼라는 시각의 논리로 자꾸 투자자들을 후리고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경제가 좋으면 금리 동결해도 된다고요. 즉 지금 연준이 금리 인하를 저렇게 하고 싶은 이유는 경기 둔화 때문인데 경기 둔화라고 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소비자 물가 지표와 개인 소비 지출이 이렇게 둔화되는 이유는 미국의 경기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26일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를 하고 이번 주에 엔비디아 주총도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든지 주식시장을 이렇게 부양시키려고 하는 발버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 11월 5일 날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전에 미국 국민들에게 어이 금리 인하 한번 해줄게.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한번 예상되고 대선이 치러진 다음에 12월 달에 어이 한 번 더 금리 인하 이렇게 시장을 예상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되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27일부터 28일까지 유럽 정상회의도 있고 미국 대선 TV 토론회도 있고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도 있고 또 6월 월말이니까 또 기관들이 들어와서 윈도우 드레싱 효과도 예상되고 2800포인트는 돌파했지만 다시 반납했고 환율도 출렁거리고 약간 여러분 피곤한 일주일이 좀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시고요. 다음 주 한 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월요일 방송은 안 하고 이벤트 하시는 분들 주식시장 종목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돈다방 미쓰리는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과연 6월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지수가 어떻게 보여질지 지표 잘 분석해서 가지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화요일 날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